수신 확인. 거기 계십니까? 무한한 응원을 보내요. 안녕하세요, 수조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는 분위기에 맞춰서 포근한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신 확인을 했던 적은 초등학생 사촌 조카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이 녀석이 읽고 씹었는지 안 읽고 씹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저희 수신학인 첫 캐스트로 오셨는데. 저 첫 캐스트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지금 잠깐. 따뜻 첫 포근한 화로 파란색. 들어갈 거여서 네. 오늘 정말 기대가 개인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이 조금 그래요? 너무 컨닝한 티가 많이. 괜찮아요. 본격적으로 수신하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 처음으로는 저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수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수조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지은 이름인데요. 수조가 뭐든지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물고기 어항 얘기하는 수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수조에 있는 걸 음악으로 표현하겠어. 약간 이런 포부가 담겨 있는데 너무 거창하고 사실은 그냥 물고기를 좋아해요 라고 대충 대답하곤 해요. 어떤 물고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금붕어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금붕어 2마리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밥을 주고 싶어서 맨날 할머니한테 쫄라가지고 딱 2알 주세요. 그러면 오늘 줬다고. 배 터진다 이래가지고 딱 2알 주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금붕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붕어 이런 거 귀여운 물고기들 좋아해서 팬 애칭 정할 때 이제 팬분들한테 받았거든요. 뭐라고 불리고 싶은지. 그랬는데 무슨 도다리. 뭐 요즘 봄에 뭐가 제철이다. 뭐 전갱이 막 횟집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물고기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팬 애칭이 물고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부르실 때도 다 물고기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막 그렇게까지 존칭은 안 하고요. 그냥 물고기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물고기 이름도 있었나요? 진짜 처음 보는 사실 그래서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렇게 팬 카페에다 가입할 때 약간 경쟁적으로 처음 보는 물고기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 어디 아쿠아리움에나 가야 좀 볼 것 같은 이렇게 설명 붙어가지고 볼 것 같은 그런 진짜 제 머릿속에 무난한 물고기 이름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제일 그나마 기억하기 쉬웠던 게 도다리랑 뭐 그런 것들. 나머지는 도대체 그런 물고기 어디서 찾아오시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걸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기억에 남으려면 또 열심히 서칭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 이제 그 데뷔하신 지 꽤 됐잖아요, 그래도. 네. 그런 데뷔 초 때랑 지금이랑 네. 크게 달라진 게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데뷔 초 때는 일단 보컬리스트로 데뷔를 했었어요. 아예 그냥 작곡, 작사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제가 보컬로 참여를 해서 앨범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쩌다 보니 진짜 사는 게 정말 어쩌다 보니 뭐 이렇게 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가고 막 계획이랑 상관없이 저는 막 보컬리스트 디바 막 이런 거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싱어송라이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게 됐는데 초반에는 나는 어떤 음악을 해야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일단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발라드도 해보고 뭐 R&B 같은 거 이지 리스닝 뭐 그런 좀 잔잔한 것도 해보고 제가 원래 막 되게 힘있게
고음 내고 막 이런 보컬이었거든요. 근데 힘도 진짜 극단으로 다 빼보고 정말 이것저것 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막 물고기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원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처연하고 막 슬프고 이런 거 표현을 잘 못해요. 잘 못해서 항상 발라드를 불러도 너는 목소리가 발라드인데 밝아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초반에는 좀 많이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강점이라면 강점이지 해서 밝아? 그러면 그냥 끝판왕으로 갈게 해서 그냥 아예 밝고 응원하고 희망차고 이런 것만 막 담은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조금 좀 다양한 시도를 했다가 후반에는 이제 완벽하게 잘하고 밝은 분야로만 하게 됐다. 네, 이런 느낌이 맞을까요? 네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하고 싶은 음악을 네. 생각했어요? 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미디 사운드도 좋아하지만 리얼 악기 사운드를 조금 더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리얼 사운드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진짜 그냥 좀 차분하고 잔잔한 것보다는 좀 에너지 있는 곡들을 좋아하고 평소에도 좀 그렇게 지내요. 좀 시끄럽다는 얘기 많이 듣고 이게 그냥 본인 성향이 점점 음악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수수님은 진짜 밝고 좀 네. 명랑한 성향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좀 청개구리 심보도 발동을 했던 게 음악에서 사실 막 우울감 같은 것도 다루고 위로할 때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슬픈 멜로디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무한정 화이팅만 하면 왜 안 돼? 나 그냥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안 돼? 해서 자꾸 가사를 또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쓰다 보니까 곡에 또 맞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네. 그럼 이제 하루 중에 가장 수조답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언제인가요? 이거 약간 방송용으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진짜 조금 실없어도 되나요? 둘 다 궁금한데. 방송용, 잠깐만요. 방송용은 생각을 안 해. 방송용은 하루 중 제일 수조 닿을 때는 아무래도 아침에 가족들 이제 지금 다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막뭐 오늘도 잘 갔다 오라든지 아니면 아침부터 이제 뭔가 제가 일어나서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좀 시끌시끌해져요. 근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좀 시끄럽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3초만 입을 다물면 조용히 해요. 주변이 다.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아침부터 파이팅 하라고 좀 이렇게 잘 갔다 이렇게 좀 까불기도 하고 까 방송용 이미지용이고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수조다운 시간은 물고기 밥 줄 때. 제가- 물고기도 키우세요? 네, 제가 방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게 나름의 사연이 있는 물고기예요. 아빠가 열대어를 잠깐 키우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하늘로 갔어요. 좀 극한의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로 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새끼 물고기들을 막 낳은 거예요. 근데 다 잡아먹히고 없는 줄 알았는데 딱 한 마리가 돌 사이에 숨어 있다가 그걸 이제 아빠 발견을 하셔가지고 물병 같은 데다가 걔를 담았는데 진짜 작았어요. 막 엄청 작아가지고 무슨 처음에 먼지 덩어리인가 싶을 정도로 작은 그런 노른자 같은 아래 눈알 2개랑 꼬리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투명하게. 근데 신기하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코로나 초반에 격리할 때 방 앞에다가
처음에 빈 어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뭐라도 생명체랑 같이 있어라. 우리는 너랑 같이 있어줄 수 없어. 막 이러시면서 딱 갖다 놓으셨는데 빈 어항인 줄 알고 며칠 냅뒀다가 거기 물고기 있어 이래갖고 보니까 진짜 안에서 무슨 웬 먼지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조금 커져가지고 아침이 되면 약간 뻑뻑하고 이제 그 물 표면에서 이렇게 입으로 장난치는 소리를 내요. 근데 그게 딱 아침 밥 먹을 시간만 되면 걔가 그렇게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자꾸 소리를 내요. 무시하고 자면 또 내고. 근데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좀 귀여웠어요. 아직 한 요 정도만 할 때까지만 해도 뽁뽁 소리가 났었는데 요즘 조금 더 컸단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뽁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노크처럼 막 퍽퍽 퍽퍽 진짜요? 퍽퍽퍽. 네, 그러니까 이게 어항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입이. 그래서 말한다고 못 알아듣겠지만 너도 자는 시간이 있듯이 나도 자는 시간이 있어. 다시 자면 또 퍽퍽퍽 해서 이제 아침에 집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배 터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밥을 드리고. 근데 얼마나 큰데 그게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거 지금 해봤자 한 손가락 두 마디? 뭐 엄지손가락? 뭐 요 정도만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질려요 근데? 제 방이 고요하니까 정말 고요하게 암막 커튼 다 치고 저 정말 조용히 자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퍽 그렇습니다. 정말 물고기는 그냥 냅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제일 수조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름에 충실하니까. 그냥 이름에 충실하게 그래서? 아침을 여는구나. 아 그래서 저는 네. 뭔가 이걸 줄 때 내 감정이 풍부해진다고 사실 제가 대문자 T라 그런 거. 뭐 감정이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 얘가 내 말을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얘를 1시간만 늦게 깨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 수신 확인이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영화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네. 만약에 이제 영화 속 한 장면을 지금 나에게 빗댄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한국 버전에 그 노지에 토마토를 그냥 이렇게 던져가지고 키우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냥 노지에 던지니까 이게 잘 자라는 해는 열매를 맺고 망하는 해는 그냥 이렇게 막 다 시들시들 망해버리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곡을 낼 때도 약간 노지에 이렇게 던지듯이 저는 이제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공을 들여서 내기는 하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저와 이제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이 들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최대한의 좋은 걸 뽑아내지만 이게 진짜 좋은 걸까를 알기 전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담은 무슨 위로나 응원의 메시지가 진짜로 마음에 가서 닿을까? 이런 거를 방금 조금 시적이었죠. 마음에 가서 닿을까? 이런 거를 좀 알기까지는 정말 발매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냥 노지에 던지듯이 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랑 좀 연관돼서 떠오르는 OST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연관이 전혀 없이 라라랜드에 라라랜드 초반에 그 Another Day of Sun이라고 그 되게 화사하고 알록달록한 옷들 입고 막 갑자기 사람들 막 고속도로에서 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춤추고 이런 노래 있어요. 근데 경쾌해서 딱 시작하자마자 알록달록하고 경쾌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가사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 막 그런 게 또 좋더라고요. 근데 그럼 또 궁금해지는데 혹시 네. 한 소절 더 가능하신가요? 안 되면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뭐였죠?
잠시만요. 그러면 저 다음 질문. 좀 궁금했는데. 그래요? 다음 따로 우리끼리 따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음악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지. 저는 좋아하는 기억을 약간 어떻게 보면 유튜브 쇼츠처럼 기억하려고 계속 이제 머리에 이렇게 회로를 반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곡 작업할 때도 뭔가 좋았던 기억이 딱 그 쇼츠처럼 이렇게 딱 꼽혀가지고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거랑 같이 오는데 굳이 따지자면 시각적인 게 조금 더 세게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운동의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거기서부터 이제 멜로디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곡을 쓸 때랑 그런 거 잊고 쓸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때 써야 분위기도 이제 그거 맞춰서 잘 완성이 돼 가는데 그냥 냅다 오늘 한 곡 써야지 하고 쓰면 저는 약간 휴지통으로 잘 가더라고요. 그러면 네. 저도 창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두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떠오르듯이 곡을 쓰실 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쨌든 직업인이시기도 하니까 네. 숙제처럼 곡을 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숙제처럼 공감이 곡을 쓸 때는 좀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편이세요? 숙제처럼 써야 될 때는 이제 팀 작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탑라이너로 멜로디를 쓰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주제를 하나 그래도 정해놓고 가사도 같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향으로 써야겠다 하고 이제 팀원들이랑 최대한 방향을 딱 맞춰놓고 그냥 뭐 쥐어짜야죠. 데드라인 맞춰서 쥐어짜야죠.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그냥 뭐 쓰고 지우고 뭐. 저는 이제 멜로디를 써야 되니까 그 트랙 파일이 와요. 그러면은 멜로디 없는 음악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그냥 계속 틀어놔요. 계속 틀어놓다 보면 어느 순간 입에 붙는 멜로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흥얼거리다 보면 그럼 이제 그거를 잽싸게 핸드폰이든 뭐든 당장 녹음할 수 있는 데다가 이제 기록 잠깐 해놓고 또 계속 듣고 약간 딴짓을 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오히려 틀어놓고 예전엔 이제 작업실에 딱 집중해서 앉아서 정말 딱 그거 나올 때까지 집중해 있었는데 오히려 하다못해 설거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듣는다던가 물론 요즘 더워서 산책은 절대 안 합니다만 뭐 그렇게 다른 일이랑 같이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떠오르는 것들이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좀 생각 없이 하는 딴짓을 하시는 거죠. 뭔가 이 생각 없이라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네. 약간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네. 것보다는 좀 행동을 위주로 하는 것들에 네, 좀 딴짓을 하시는 거죠. 단순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막 예를 들어서 수건을 갠다.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딴짓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것들.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이걸 틀어놔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TV를 틀어놓는다거나 이래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정말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딴짓들 그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지만 가끔 앞에 친구가 정말 친구를 잘 안 만나는데 뭐 동네 친구들 정말 간혹가다 만났는데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하도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친구 말하고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까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 돌다가 또 그 앞에서 민망해갖고 녹음을 못 한단 말이죠. 친구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진짜? 이런데 계속 돌아가고 그러고 이제 딱 작업실 가면 바로 켜가지고 녹음하고 친구야 미안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이제 또 공간 얘기랑 작업 얘기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작업실에서 가장 뭔가 좋아하는 물건이라던가 그런 네. 게 있으신가요? 하나만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 개 하시면 좋겠어요. 작업 공간에 일단 팬분들이 주셨던 그런 편지나 카드나 막 이런 거 선물을 일단 여기저기 이제 배치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이제 아무래도 곡 쓰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 때 나는 쓰레기야 이럴 때 이제 보이는 그 각도마다 하나씩 막 놔뒀거든요. 어느 쪽으로 좌절을 해도 보일 수 있게. 쓰레기가 아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배치를 해두고 최근에는 귀하디 귀한 라부부를 구해서 딱 장식장에다가 놨거든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라부부가 보이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왜 이렇게 안 돼? 다시 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런 순간을 느끼시는 게 거의 약간 곡 쓰다가 막히실 때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최대한 딴짓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작업실에 있는 시간은 일을 할 때만 있고 일을 안 할 때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도 작업실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막 상주하면서 막 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뭐 정말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일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 딱 끝나면 집에 갑니다. 그랬다가 뭐 보내주세요. 뭐 이거 다시 작업해 주세요. 이러면 다시 가요. 완전 진짜 출퇴근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네요. 네, 원래는 되게 작업실에 붙어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새벽까지 뭘 안 해도 그냥 붙어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패턴을 바꿔봤어요. 그게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랑 연관돼서 내가 수조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순간도 있으셨나요? 수조라서 다행이다. 다행보다는 음악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또 이제 하고 싶어 했고 이랬다 보니까 그냥 음악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마감 때는 사실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곡 하나 내기 위해서 이제 막 세션 분들도 있고 뭐 엔지니어 분들도 있고 카메라 감독님의 헤매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뭔가 이제 막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둘러싸여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네. 거기도 하네요. 그러면. 네. 그럼 어떨 때 가장 좀 동료들이 든든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뭔가 만들었을 때 한 1부터 10까지 있을 때 한 3, 4까지를 최대로 만들었다면 다 같이 뭔가 붙어서 조금씩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듬었을 때 이게 제가 상상한 그 3, 4보다 더 훨씬 나아졌을 때 그럴 때 약간 오, 이거 이렇게 해준다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